13일 부산에서 4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2,255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주의 기도원발 확진이 이어진 가운데 수영구의 소규모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장 일광의 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안에 있는 산업단지 지원시설 예정지로 선정됐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산업단지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줄 몰랐다며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 대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인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 해운대구 반송 1동에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3일 부산에서 4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2일 오후 14명, 13일 오전 28명의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2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중에는 추가로 4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기도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수영구의 소규모 교회에서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교회 관계자가 기존 확진자와 타 지역 행사에 가면서 동행한 이후 교회 신도들과 접촉하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또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방문자 일부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방역당국과 경찰이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15일까지 관내 지역 아동센터 20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종사자 발열 체크 및 명부 작성, 센터 일일 소독 등 대응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아동에 이어 그 가족과 지역사회에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특별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기장 일광의 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안에 있는 산업단지 지원시설 예정지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산단 지원시설로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주민들은 사업을 전면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20년 전 하리마을로 이주한 윤홍부 어르신.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한다기에 토지 수용을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썼는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해당 사업이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지원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안 해주는 사람에게는 아주 불이익을 주겠다. 그 일부는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몇 배를 주겠다는 것은 이면 무슨 각서를 받고 수용한다 하는 거기에 주민들이 쏘간 겁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은 9명. 뒤늦게 동의 의사를 철회한 상태지만 산업단지 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지난해 말 국토부 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장안 산업단지 내 임직원을 위한 주거 상업시설로 1,289억 원을 투입해 민간 개발됩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를 위한 택지 조성 때문에 삶의 터전을 이룰 수는 없다며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주민 수렴 과정도 없었고 보상가가 턱없이 적어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산단 특례법에 따라 사업자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아파트는 평당 2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분들은 평당 책정가가 100만 원씩 이래 잡아놨다고요. 1.5평 내지 2평 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십 년 된 생활된 기반 터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쫓아내고 엄청난 탄원서와 각계각층의 민원을 넣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해 성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장 네오스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도 민간 개발 사업인 만큼 행정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힌 기장군. 26가구가 거주하는 하리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부산의 취업자는 163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9% 감소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 9천 명이 줄었고 관공업에서도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15세에서 54세까지의 고용률은 62.9%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0.9%포인트 오른 4%로 나타났고 실업자는 6만 8천 명으로 24%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오는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됩니다. 영화제 측은 최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38회 영화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예외 상태라는 주제로 열리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의 변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선택을 숙고하는 작품들을 조명할 계획입니다. 영화제 상영과 부대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 운영 방식을 병행해 많은 관객들이 안전하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선거 운동은 필수가 됐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유권자 이목 사로잡기에 분주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식입니다. 지지자를 한 장소에 모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 대신 온라인으로 유권자를 만납니다. 소통 방식도 다채롭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업로드하고 유권자들과 소통하는가 하면 화상회의로 청년들을 직접 만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특정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촬영해 올립니다. 사람을 만나고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후보자의 지역활동 이모저모를 영상으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비대면 소통은 후보자 입장에서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친근함을 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공약이나 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후보자의 면면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식이나 정보 중심, 정책 중심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더 온라인 중심의 어떤 선거 캠페인이 훨씬 유권자들한테는 정보의 양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선거 판도에 있어서는 수십만의 구독자나 팔로워를 둔 기존 정치인이 신인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비대면 선거운동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13일 신규 입당 부산 보궐선거 후보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규 입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공모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이 전달됐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에너지를 부산에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인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반송 일동에서 진행됩니다. 반송이 달라지는 프로젝트,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 주도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 일동 일대입니다. 현재 인구는 14,000여 명,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0%에 달하고 건물의 80% 이상이 노후 건축물입니다.
젊음의 활력을 잃고 빈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오랜 기간 마을에 거주하면서 어느 곳보다 마을 발전에 대한 염원이 큰 곳입니다. 반송일동, 오래된 마을의 부활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도시재생 유지사업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만 신청이 가능해 올해 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 유지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과 마을의 활력을 좀 한층 더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반송이 달라지는 프로젝트, 약칭 반달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향후 이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를 위해서 기존 마을 공동체 사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 2억 9,600만 원을 투입해 주민들이 중심이 된 사업이 진행됩니다. 도심 속 푸른 자연이 함께하는 오래됨 속에 느림의 미학이 마을에 스며들 수 있도록 먼저 마을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거점 공간 별솔터를 올해 6월까지 조성합니다. 이 공간에서 주민 공동체 특화 프로그램인 해운대주 개발과 전통 발효식품 제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1인 가구가 많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자연과 벗삼은 치유 농업 중 하나인 수경 재배 프로그램도 추진됩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계획도 눈에 듭니다. 무엇보다 낙후된 동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민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마을의 이야기가 마을 캐릭터를 통해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장이 좀 멀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참 거의 다 나가고 지금 거의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다른 데서는 뭐 실버 타운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우리가 방송이 계시는 분이라도 행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반송이 달라지는 프로젝트, 일명 반달프 사업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되살리고 뉴딜 사업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공무원 2,700여 명이 월급 자투리로 모은 4,700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13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자투리 급여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정섭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시 구군 공무원과 부산복지개발원 직원 등 2,700여 명이 매월 급여에서 자투리 금액을 모은 4,7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 50명에게 95만 원씩 지원됩니다. 부산본부세관이 수출입 기업의 실무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정리한 원산지 관리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원산지 증명 방법부터 사후 관리, 문의가 잦은 관련 업무 지침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만들었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안내 책자는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서도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84만 4천여 개로 전년보다 0.6% 증가하며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 화물은 82만 6천 개로 3.2% 줄었고 10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9월부터는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낮아졌습니다. 또 부산에서 배를 받고 제3국으로 가는 환적 화물은 101만 8천 개로 전년보다 3.9%가 증가해 5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2,140만 4천 개로 2019년 대비 0.9% 감소했습니다.